안녕하십니까, 도정철 회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법인세 산출 구조를 볼게요.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 순손익이 될 거예요. 간단하게. 세법에서는 입금에서 손금을 뺀 것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죠. 개념은 같은데 수익이 입금이고 비용이 손금인데, 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.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게 뭐예요? 세무조정인 거죠. 특히 비용 측면에서 기업회계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것들이 세법에서는 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겠죠. 세금하고 좌우되는 거니까. 자,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자, 회사가 이 근로자들한테 내릴 수 있는 대가는 뭐가 있죠? 급여죠, 급여. 기본적으로 인건비, 급여, 상여 다 포함입니다.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? 같은 금액이라면. 같은 금액이라면 얘가 좋을 거예요. 왜 그렇죠? 이 급여는 결국 뭐죠?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거죠. 소득.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순간 뭐가 나와요? 세금.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, 또 하나의 준조세가 있죠. 4대 보험. 4대 보험. 요 두 가지를 합친다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보다는 이왕이면 복리후생비로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. 그렇죠? 회사 입장에서는요.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주든 복리후생비를 주든 상관없겠죠. 어차피 다 비용 처리가 될 거니까. 다만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 쪽으로 하고자 하겠죠.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좋다 그랬잖아요.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? 세금 때문이라고 했죠. 세금, 4대 보험.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좋아하는 거예요? 당연히 급여를 좋아하는 거죠.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소득세가 또 나오니까. 그렇죠?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를 무한정 줄 수는 없을 거잖아요. 보통 급여의 10%에서 30% 통상 이 정도 되는데, 어느 해에만 이 복리후생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 과세당국에서는 들여다보고 싶겠네요. 왜요? 혹시 급여가 섞여 있지는 않을까?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또 동종 업종에서는 다 10%인데 이 회사만 30%다. 그렇다고 하면 역시 또 들여다보고 싶겠죠. 급여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. 과세당국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생길 겁니다. 사내근로복지기금. 얘를 만들었다면 얘는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,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출연을 했습니다. 출연. 돈을 줘야 이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. 이 출연금은 손비 인정이 다 될까요? 네, 다 돼요. 100%. 과거에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봤어요. 기부금으로 봐서 한도를 걸었었는데 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0%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.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얘나 동일한 거네요. 급여는 일단 비교 대상에서 빼고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. 100% 되니까.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아요?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는 사실 작은 거는 회식 결제해주고 이런 거야 쉽지만, 유의미하게 크게 느끼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죠.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다 운영하기가, 일일이 운영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. 법인카드를 다 줄 수도 없는 거고, 혹은 법인카드를 등록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으니까. 또 각종 이 근로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급여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. 예를 들어서 상품권 주면 당연히 급여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주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.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준다면 결국은 이 성격은 다 복리후생비잖아요. 이 근로자들, 임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기금에서 받는 것도 결국 다 복리후생비잖아요. 똑같은 거죠.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. 근데 어떤 게 더 쓰기가 편해요? 여기가 더 편하겠죠.
보통 이제 복지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 복지카드. 그래서 포인트를 받아서 요걸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다. 또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여기가 훨씬 낮죠. 여기서는 혹시라도 금전적인 성격으로 받았을 때는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받을 때는 결국 여기에서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줄 거니까,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좀 넓은 편이고, 여기서 받는 것들은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.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. 이 두 가지 측면에서.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요. 큰 돈을 벌어서 근로자들한테 주고 싶은데 급여로 줬다가는 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. 너무 커질 것 같아서, 또 회사도 4대 보험 회사분은 또 내야 되는 거고, 것 같아서 기금에 출연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똑같이 100을 급여로 주느니 100을 출연하겠다. 출연해서 이렇게 받게 하겠다. 결국 복리후생비 성격이니까 훨씬 더 근로자들한테 유리할 것이다. 그런데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, 당연히. 문제는 이 출연금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느냐겠네요. 있느냐일 텐데, 결국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죠. 비영리법인이니까 기본재산, 출연금이 되겠죠. 출연금이 기본재산이 될 거고, 수익금이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를 주라는 의미거든요.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주기가 쉽지 않겠죠.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이자 수익일 텐데 요것만으로 주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. 결국은 기본 재산으로 내려줘야 될 텐데, 요거는 이렇게 쉽게 막 내릴 수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출연을 100 했으면 최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은 80이에요. 요건을 갖춰야 돼요. 요건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80까지는 내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 20은 5년 뒤에 다시 한번 요건을 확인해서 일부를 또 내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다. 내림을 받을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. 그 법은 뭐예요? 근로복지기본법이다. 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. 다만 요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. 법은 어떤 법? 근로복지기본법. 네, 감사합니다.